옛날 옛적 간날가적 황선희 박지혜, 유미경, 최웅경, 양하연 그리고 천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멤버 그대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트로 이야기 우리 천원석 선생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옛날에 인자 어떤 사람 있잖아. 길을 가는데 말뚝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이 사람이 이놈의 말뚝 하고 손으로 말뚝을 잡아 당겼어. 그랬더니 그 말뚝에 이야기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막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야기 한 자락을 또독 따가지고서 열어서 이 세상에다가 이야기란 이야기를 다 퍼뜨렸다잖아. 어디 우리 또 이야기 맛 한번 볼까? 네. 네. 달이 익어가니 서둘러 젊은 피야 비틀레 한 송이 들고 사랑이 어지러이 떠다니는 밤이야 나라가 사뿐히 이루렴 팽팽한 어둠 사이로 떠오르는 기분 이거 대한 무중력에 허귀청해도 두렵진 않을 거야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strawberry moon 한 scoop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바람을 새로 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다시 마주하기 어려운 행운이야 봄의 심장이 뛰어 오히려 기꺼이 헤매고픈 밤이야 너와 길 잃을 수 있다면 맞잡은 설화선으로 출입구를 한문 이 무한함의 끝과 끝 더위 아래로 비행을 떠날 거야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strawberry moon 한 scoop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바람을 새로 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놀라워기보다 꿈 같은 순간이 또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처음 발견한 오늘 이 밤의 모든 건 그대로 나를 바람을 새로 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들려드린 곡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이었습니다. 여운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아주 깊은 산속에 아들 삼형제를 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 삼형제를 둔 부부는 아들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예쁜 딸을 갖고 싶었지. 그래서 딸이 너무 갖고 싶은 부부는 안 되겠다. 산신령님께 우리도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 하고는 뒷산에 큰 동굴 앞에 가서 새벽마다 가서 빌었어.
제발 제발 저희도 예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빌고 또 빌고 석 달이나 넘게 빌었던 거야. 그런데 그 큰 동굴 안에는 천년 묵은 여우가 살고 있었어. 여우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와서 한 부부가 와서 열심히 빌고 있거든. 옳거니 내가 저 집에 딸로 태어나면 사람도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고 짐승도 마음 편히 잡아먹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어? 여우가 변신해요. 그래, 맞아.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어. 어떡해요? 그러게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래서 이 부부는 너무나도 기뻤지. 신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말이야. 어여쁜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딸을 애지중지 불면 날아갈까, 안으면 터질까 애지중지 예쁘게 잘 키웠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지. 그런데 예쁜 딸이 7살이 되자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하룻밤을 자면 소가 죽어서 넘어지고 또 하룻밤을 지나면 말이 죽어서 넘어지는 거야. 매일매일 집에 있는 가축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죽어서 넘어지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걱정을 한 나머지 큰 아들을 불렀어. 큰애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밤은 내가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꼭 지켜보거라. 그러자 큰아들은 예, 아버지, 제가 한숨도 안 자고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큰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밤이 새도록 열심히 지켜보았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점점 날이 밝아오려 하자 글쎄 큰아들은 꾸벅꾸벅 졸고 말았어. 꾸벅꾸벅 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벌써 아침해가 뜬 거지. 그래서 간밤에 별일이 없었나 하고 둘러보니 웬걸 소가 죽어서 넘어져 있는 거야.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냐. 큰애야 간밤에 뭐 본 거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간밤에 꾸벅꾸벅 조느라고 아무것도 못 보았다고 그냥 그대로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이 뻔한데 어쩌나 하고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 보았으니 못 보았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하고 말하니 아버지가 상심을 하면서 아이고 오늘 밤은 둘째야 네가 지켜야겠다 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 못 지킨 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둘째는 형님의 목까지 열심히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밤을 기다렸어. 한참을 밤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런데 점점 너무 밤이 깊어지면 졸음이 오잖아. 무서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게 됐어. 깜빡 졸다가 놀라서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에 뜬 거지. 그래서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두리번거리더니 이번엔 말이 죽어서 넘어져 있는 거지. 아버지는 또 깜짝 놀라서 얘야 둘째야 큰일 났구나. 이번엔 말이 죽었구나. 간밤에 본 곳이 없니? 하고 묻자 둘째도 깜빡 졸았거든. 졸았다고 말하면 아버지에게 혼날 게 뻔하니까 어떻게 했겠어.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요. 응, 맞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아무것도 못 보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냐. 이제 하는 수 없구나. 셋째야 오늘 밤은 내가 지키도록 하여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셋째가 어떻게 했겠소. 안 안 자고 자고 지켰어요. 그래 나는 형들 목까지 꼭 지켜야겠어. 밤새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가축들이 죽어나가는지 꼭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세수대야에 찬물을 받아다가 잠을 깨려고 세수를 하면서 잠을 떨쳐가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았어. 근데 깊은 밤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글쎄 저기 누이 동생 방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야. 누이 동생이 살금살금 나와서 두리번 거리는 거야. 두리번 거리더니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깼어.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더니 참기름을 손으로 쓱쓱 바르는 거야. 발라서 어디로 갔겠어? 외양간. 그래 맞아. 외양간으로 가서 소 입을 벌려가지고 간을 쑥 빼서 맛있게 먹고 쓱쓱 입을 닦고 아무 일도 없이 다시 부엌을 나와서 두리번 거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광경을 보고 막내 아들이 어땠겠어? 아, 내 사랑스럽고 예쁜 막내 누이가 여우야. 아침이 밝았어. 어떻게 된 거야? 간밤에 또 소가 한 마리 넘어져 있었지. 아버지는 너무 걱정스러워서 막내야 간밤에 본 곳이 없느냐? 그랬거든.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 말해줬어요. 아버지 간밤에 정말 끔찍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 무엇을 보았니? 하니까 막내 아들이 이차 저차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자 아버지가 예끼 막내 동생을 아버지 어머니가 예뻐하니까 내가 시샘을 하는구나. 질주를 하다니 이 녀석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려거든 썩 나가거라 한 거야. 진짠데. 좀만 기다려. 알아 내 맘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뿌옇게 고여버린 널 흘려보내야 해. 기억은 저 빠른 시계 바늘을 놓쳐 처음 널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 보일 거야. 사선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피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서지만 빈 갈피에 차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저 별도 달도 사랑한 우리의 파란 하늘은 손 닿을 필요 없이 부서지는 나수인 것 같아.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백야의 첫사랑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막내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사실인데 아버지가 안 믿어줘서 서럽기도 해서 집을 나가게 되었어. 터덜터덜 갈 곳이 없잖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강가에서 아이들이 자라를 잡아서 놀고 있는 거야. 무엇을 하는지 가까이 가보니 자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라가 너무 불쌍해서 막내 아들은 아들한테 돈을 주고 자라를 샀어. 그리고 자라가 너무 불쌍해서 자라야 다시 물가로 가서 가족과 친구들과 잘 살거라 하고 풀어주었어. 그리고선 막내 아들은 다시 갈 곳이 없잖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잘 흘러가고 있는 강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하얀 말 위에 아주 멋지고 잘생긴 아이가 말을 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더니 막내 아들을 보고 넙죽 큰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리둥절해하는 막내 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원래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구경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다가 그만 아이들한테 잡혀서 아까 제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 싶으니 저와 같이 저의 용궁으로 같이 가셔요. 제가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막내 아들은 데리고 바다 깊숙이 용궁으로 데려갔어. 용궁의 용왕님은 아들을 구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맛있는 음식도 내어주고 좋은 옷도 내어주고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이렇게 했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무슨 소원을 말할까 생각을 하다가 집에 있는 부모님도 걱정이 되고 형님들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왕님한테 이야기를 했어.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 집에 아주 못된 것이 있다고. 그랬더니 용왕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지요. 그러고서는 빨간 병, 파란 병, 주황병, 노랑병, 그래. 또 무슨 병일까? 노란 병, 하얀 병 이렇게 4가지를 주셨어. 4개? 원래 3가지인데. 무슨 색을 주셨다고?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그래, 이렇게 주셨어. 그러면서 정말 다급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소중하게 허리춤에 잘 숨겨서 놓고 또 용왕님이 멋지고 날쌘 말을 주셨어. 그 말을 타고 막내 아들은 어디를 갔겠어? 집에는 갔지. 집에를 갔는데 집은 다 쓰러져 가고 부모님과 형님들은 간데 없고 글쎄 집에 그 많던 가축들은 다 죽어서 없어져서 마당에 뼈만 남아 쌓여 있는 거야. 너무나 으스스하고 무서워서 가려는데 이게 웬걸? 누이 동생이 방에서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아이고 오빠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소매를 막 잡아 끄는 거야. 너무 반가워서. 근데 이렇게 누이 동생 얼굴을 봤더니 누이 동생 입은 이렇게 귀까지 찢어져 있고 눈은 빨갛게 변해 있는 거야. 누이 동생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으나 누이 동생이 하도 밥을 먹고 가라고 붙잡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끌려갔어. 방에 가서 두려움에 앉아 있는데 누이 동생이 아이고 오빠 먼 길 오셨으니 제가 맛있는 밥을 차려드릴게요 하면서 실타래로 오빠의 몸에 실을 묶고 자기가 들고 부엌으로 나갔어. 왜겠어? 도망갈까 봐. 잡아먹고 싶어서? 그런가.
그런데 막내 아들은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야 하잖아. 그래서 몸에 실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날쌘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어찌 알았는지 누이 동생이 쫓아오는데 아이고 오빠 어디 가셔요? 제가 밥을 차려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누이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글쎄 꼬리 9 달린 여우가 쫓아오고 있는 거야. 구미호다. 막내 아들은 무서워서 열심히 도망을 쳤지. 근데 꼬리 9 달린 여우는 못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날쌘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었지. 열심히 달려서 말꼬리를 거의 잡기 일보 직전이었어. 아이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할 때 그 빨간 병. 아니 파란 병? 마침 다급할 때 쓰라는 그 병이 생각났던 거지. 그래서 노란색 병을 얼른 던졌어. 가시나무구나 가시나무. 그렇지. 그랬더니 여우 앞에 큰 산이 떡하니 생겼어. 여우는 그 산을 넘으려고 버둥거렸지. 그 틈을 타서 막내 아들은 열심히 또 달린 거야. 응? 이야기가 다른데. 아니야, 안 달라. 근데 여우는 또 못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또 말꼬리를 잡을 때까지 열심히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병을 던졌을까? 빨강? 파랑? 하양? 하얀 병을 딱 던졌어. 그랬더니 가시덤불이 쫙 펴진 거야. 여우는 그 가시덤불을 힘들게 뒹굴면서 넘었어. 이번에는 됐겠지? 하고 열심히 달렸지. 근데 파란 병? 파란 병? 뒤를 돌아봤더니 또 가까이 여우가 온 거야. 막내 아들은 너무 급해서 이번에는 파란 병을 던졌어. 물 바다? 이번에는 파란 병이 깨지면서 물바다가 된 거야. 여우는 그 물바다를 또 열심히 헤엄치고 버둥거리면서 건넜어. 그런데 어떡해. 살았어? 응, 살아서 계속 쫓아오는 거야. 아이고, 이젠 난 진짜 죽었구나. 이제 병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여우한테 잡아먹히겠구나. 근데 이 여우도 너무 약오르잖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긴 손톱으로 말의 다리를 꽉 잡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빨간 병을 확 던지니까 불바다가 되었어. 근데 제 아무리 요술을 많이 부리고 재주가 많은 여우라도 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야. 으아! 하면서 불에 타 죽었지. 막내 아들은 열심히 도망가다가 여우가 죽은 걸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살았어요. 엄마 아빠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셋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
여우처럼 너에게 가겠다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천년 묵은 여우를 읽어드릴 거예요. 천년 묵은 여우. 엄마가 천년 묵은 여우 얘기 해줄게. 무서운 거 싫다고? 싫어요 무서운 거. 으헤. 똑똑똑 똑똑똑. 아 들어봐. 옛날에 천년 묵은 여우 얘기야. 어떤 총각이 산에 있는 밭에 가서 소로 밭을 갈고 있었대. 이거 못 들은 얘기 같지, 그치?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어디서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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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뭘 긁는 소리가. 똑똑똑. 나무꾼이 나무 베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나무꾼이 나무 베러 가? 근데 그 사람은 산에 밭이 있었나 봐. 산속에 왜 산 위에 밭 있잖아. 그래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이상해서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살살 소리 쪽으로 가니까 어느 벼랑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웬 여우가 꼬리 9 달린 여우. 해골, 사람의 해골을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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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긁어서 갈아가지고 자기 얼굴에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이러는 거야. 그게 해골이 여시 얼굴에 딱 맞으면 걔가 도수를 해. 진짜? 진짜 여자로 변신한대. 그래서 할매도 될 수 있고 예쁜 각시도 될 수 있고. 하라베. 하라베. 여우는 여자로 변신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똑같이 변신할 수도 있어. 원하는 대로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 해골이 딱 맞기만 하면. 근데 그 총각이 그걸 보고 그냥 다시 밭에 가서 그걸 그냥 두고 집 앞으로 가서 닥닥 밭을 갈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이제 소를 끌고 집으로 가려고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산속에서 갑자기 예쁜 각시가 나타나네. 그러더니 아이고 나 저 마을까지 갔는데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나 좀 소에다가 태워달라고. 근데 왜 마을까지 가는데? 글쎄 왜 마을까지 간다고 했을까? 간 빼먹으려고 했을까? 간 빼먹으려고. 그 여운 위에 나오잖아. 소의 간을 먹고 소가 막 죽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 등에 태워달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이 총각은 뿅뿅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한참을 갔는데 이 각시가 예쁘니까 이 총각이 몰래 훔쳐보려고 슬쩍 이렇게 흘끔 이렇게 슬쩍 보는데 그 소 등에 탄 각시가 12포 곱디고 치마 속에 꼬리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가 하면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또 봤는데 꼬리가 있어. 꼬리가 한 개가 아니고 2개도 아니고 구미호다 구미호 9개. 9개. 그래 9개나 있더래. 그래서 이 총각이 깜짝 놀래가지고 각시 딴 데 볼 때 얼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줄로 꽁꽁 묶었대. 각시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고서 얼른 불을 지펴가지고 불에다가 각시를 던졌는데 그때 그 각시가 여시로 변해가지고 여우? 여우로 변해가지고 뚜구뚜구뚜구 도망가더래. 그러면서 감히 천년 묵은 나를 잡으려고 그러냐? 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분해 그러면서 도망가더래. 끝. 무서워? 하나도 안 안 무서워. 무서워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도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에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가 이제 다른 생각은 나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알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네, 한숨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한숨 쉬시나요? 네. 많이 쉬어요 여우누이하고 천년묵은 여우 우리 여우 이야기 2편 지금 들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여우 하면은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라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한 방에서 그 제가 이제 형제가 넷인데 제가 맨 맞이어서 엄마 아빠한테 일찍 떨어지고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면 할머니가 여우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자란 세대라서 뭐 할머니가 해주시기도 했고 엄마가 해주기도 했고 아니면은 예전에는 왜 전설의 고향 네. 그 드라마 있었잖아. 그거를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여우 나올 때 조금 이렇게 봤는데도 그 여우 꼬리 막 이런 거 본 게 막 그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깜깜할 때 이렇게 일어나면 할머니가 막 그 여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혼자 팔딱팔딱 뛰고 방을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우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때 보면 여우가 참 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한설인 여우. 저도 전설의 고향 많이 생각나요. 여우하면. 그죠? 그리고 그 저는 전설의 고향을 너무 무서워가 해가지고 안 봤는데 그 이렇게 전설의 고향을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구미호를 본 거예요. 구미호 나오는 그 하얀 그 탈을 쓴 맞아. 그 구미호. 그게 아직까지도 잔상이 남아 있어요. 남아서 그래서 공포물을 되게 싫어해요. 저도 못 봐요. 네. 그래서 정말 구미호 여우하면은 무서움의 아이콘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무서워할까요? 그 궁금해 그것도. 아,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아까 한설인다는 말씀하셨는데 하루 남기고 사람이 못 되고 그런 맞아. 이야기가 에, 많았잖아요. 그 하루가 얼마나 안타깝고 긴지.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여우하고 물어보면 이제 여우란 것들을 본 적도 없을 거고 뭐 기껏 봐야 이제 뭐 동물원에 가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에는 이런 여우 시리즈가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한테 여우가 그만큼 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남한이 또 여우 같은 뭐 여자, 그죠? 백여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여우라고 하는 건 친숙한 동물이었는데 다 객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늑대는 또 늑대에 대한 얘기는 또 없어요. 그건 또 서양의 맞아. 얘기지. 우리한테는 여우라는 게 참 친숙한 동물이었고, 그래서 그 여우로 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민담 옛 이야기를 해석을 뭐 아까 이제 저번 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도 풀고 했는데 또 이제 사회학적으로 푸는 경우가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천년 묵은 여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대상이 총각이란 말이에요. 총각한테 결핍된 거는 뭐냐면은 여자? 여자가 결핍돼 있죠. 근데 이 총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총각이 아니라 어디로 일을 하러 가냐면 산에 있는 밭. 그러니까 산에 있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이 없어서 결국 화전밭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화전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고, 그럼 남자가 화전밭에 가서 밭을 일굴 정도라고 하면 경제력이 없는 거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자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우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우가 여러 사람들을 대상들이 있을 텐데 왜 그 하필이면 가장 없는 사람을 꼬시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학적으로 이 여우가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이것이 관을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수탈화를 하는데 수탈하는 방법이 막 모양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 근대사를 보면은 막 환정의 문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백골징포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문화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하면서 가장 불우한 사람,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여우를 하나의 관의 힘으로 볼 수 있었던.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와달이 든 오누이도 그런 게 나와요. 해와달이 든 오누이가 어머니가 잔치를 하러 일을 도우러 갔다가 넘어오는데 떡을 갖고 오는데 누가 나타나죠? 호랑이가 나타나잖아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떡 하나 좀 만져 먹지. 근데 그 관이 누구냐? 역시 그 호랑이가 누구냐? 그것도 역시 관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없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하나의 사회문화학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이야기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누가 이기느냐? 근데 결국 이제 이런 민중들이 여러 가지 힘들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쫓아낸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석이 좀 가능하죠. 재밌네요 또. 네. 여우가 그러면 사람이 끝내 하루가 모자라서 그 사람이 못 되는 것도 민중의 승리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그런 해석의 차이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우누이 같은 경우, 처음에 읽었던 여우누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었던 그 가문장 아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문장 아기에서도 이제 주제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부모가 어떻게 품어주느냐에 따라서 첫째, 둘째는 안 떠나고 부모한테 있다가 부모도 죽고 같이 죽고, 근데 떠난 아이는 성장을 했단 말이죠. 여우누이에서도 지금 여우누이의 가장 등장한 분이 막내딸이에요. 근데 딸이 없어가지고 애지중지해서 딸을 이제 얻었는데 딸을 너무 아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소하나 말이 죽어가냐면 7살. 7살이에요. 7살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7살. 백설공주. 네, 미운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짜잔. 그렇죠.
그 이제 책에 보면 잘 모르시던데 이 얘기는 그 왕비가 새로 새엄마가 오잖아요. 그 네. 새엄마가 거울하고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왕비님입니다 하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제일 예쁘니 했더니 왕비님도 예쁘냐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투심을 느껴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날 백설공주가. 근데 몇 살 때 도망쳤느냐 물어보면 15살. 선생님 잠시만요. 네. 제가 이 여우누이 이야기에서 7살을 발견을 하고 7살에 대한 우리 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로고송을 듣고 나서요. 아 예. 로고송 듣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7살이었어요. 네. 백설공주가 도망친 나이도. 그 15살이 아니고. 칠세 부동석 7살에 그렇게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름다울 수 있나요? 예? 7살 7살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7살이라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여러 가지 상징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상징은 참 많은데 근데 동양학적으로 남성은 6으로 봐요. 네. 여성은 7로 봐요. 그래서 여성은 27에 14, 14세에 초경을 한다고 보고 77에 49에 폐경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14에서 49로 보고 남성은 이제 저 8로 보니까 8. 남성 28에 16이구나. 그래서 16세에 이제 남성 아버지의 능력이 되고 88에 64에 이제 생식 능력이 끊어진다라고 보통 보죠. 이게 숫자 얘기를 하나만 좀 더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라비안 저 천일야화에 나오는 네.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혹시 잘 아시겠지만 그 40인의 도적인데 왜 40인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보면 40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40인이 돼도 알리바바 30인의 도적해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알리바바 100인의 도적해도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40인이라고 수적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근데 이 중동 문화 쪽에 보면 특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해서 비를 내리잖아요. 그럼 며칠 네. 동안 비가 내리냐면 40일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냐면 40년 동안 방황해요. 예수님이 사생활을 하다가 공생애로 들어갈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해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지상에 계시냐면 40일 동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 이야기를 읽건 문학을 읽건 그런 상징을 알아듣는다면 참 재밌는 게 많죠. 대표적인 숫자가 1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또 1년 12달. 그래서 동양의 도교의 곤륜산의 신선이 12신선. 12 그다음에 12봉우리 뭐. 그렇죠. 그다음에 전필이 한타스가 한다스. 12자로. 그렇죠. 컴퓨터의 F키가 12개. 그다음에 음계의 도레미파솔라 시대의 반음까지 치면 몇 음계? 12음계. 그다음에 올림푸스의 저기 신. 12신. 올림푸스 신이 12신이거든요. 네. 뭐 헤라클레스가 몇 가지? 12가업. 동서양으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1년이 12대월. 뭐 이렇게 숫자가 재밌는 게 많죠.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제 7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소나 말이 죽어갈 때 첫째한테 지켜보라고 했는데 못 지켰어. 근데 첫째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못해요. 뭐라고 왜 못 나오냐면 혼날까봐. 그러니까 첫째하고 그할 때는 혼나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야 될 정도로 엄했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막내는 막내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네가 시샘을 한다고. 그만큼 딸 자식을 아낀 거죠. 그러니까 오냐오냐 감싸니까 오냐오냐 감쌌던 애가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잡아먹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 외려 아이를 이게 여우라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여우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할 말 다 하는 우리 집 막내가 생각나네요. 한편으로는 전 이제 오늘 읽다가 새롭게 발견한 건데 뭐 이것도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막내가 어쨌든 도망쳐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가다가 자라를 구해내잖아요. 네. 하필이면 왜 자라였을까? 거북이도 있을 수가 있고 요강의 아들하면 거북이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일 텐데
왜 자라일까?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별주부존도 실제 처음에는 잘하죠. 거북이였단 말이에요. 네. 거북이였다가 나중에 그렇다면. 바뀌면서 자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 볼 때는 이 자라라고 하는 게 이 막내 아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그러니까 막내가 이 자라 용왕의 아들같이 고귀한 신분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어떤 가능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생각이 좀 되고요. 예, 하여튼 전 옛 이야기는 보면 볼수록 전 거기 안에 품어져 있는 상징이라든가 이런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재밌네요. 그 속에 또 이야기가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게 신기해요. 근데 이제 그럼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옛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살았잖아요. 들으면서 자랐고 또 다시 자기가 어른이 돼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만들고. 그럼 오늘날에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성해내면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읽혀질지 저는 가끔가다. 요즘은 판타지가 그런 역할을 대신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판타지 얘기가 나오는 막 거는 우주 막 이런 거. 옛날에는 소설이 세상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떤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게 소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제 러시아의 소설들 뭐 전쟁과 다 평화라든가 리얼리즘이었는데. 리얼리즘으로 세계의 그다음에 어떤 세계 담론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게 소설이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세계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소설이라는 형태로 지금의 세상의 담론을 담아내기에는 소설이 너무 작아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 대하 소설은 잘 안 나오게 되고 미시 소설들 아주 섬세한 소설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문학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담론을 담아내는 건데 담아낼 방법이 기존 소설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는 판타지하고 SF가 나오게 되는 거죠. SF나 판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스타워즈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해서 전 지구를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공에 관계됨이 없이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의 세상의 담론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문학의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 옛 이야기가 지금 아주 확장되어서 세계적인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요. 시와의 랄랄라 들으시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없어 이제. 여기 앉아서 좀 전에 있었던 자리를 본다. 묘한 기분. 저기에 있었던 내가 보인다.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여기서도 저기서도 똑같아 보일까.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거기에 있었을 땐 볼 수 없었지. 흐르는 물소리 떨어지는 꽃잎 발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럽게 흐르는 물 속에 세상이 비치네. 내 얼굴도 비춰볼까.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여기서도
저기서도 똑같아 보일까?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거기에 있었을 땐 볼 수 없었지. 흐르는 물소리 떨어지는 꽃잎 발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럽게 흐르는 물 속에 세상이 비치네. 내 얼굴도 비춰볼까. 시와의 랄랄라였습니다. 제가 신청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그 아까 리얼리즘 얘기했었잖아요. 그 뭐 연식이 이제 다 드러나 버리는데 80년대 10대를 보내고 90년대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소설이 리얼리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사실주의에 가까운, 그다음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소설을 좀 읽고 문학 작품을 접했던 사람들은 제가 동아인 어른 모임 처음 들어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환타지를 이해 못하는 저. 그래서 모임 안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네, 저는 지난번에 그래픽 노블 때 저희 좀 힘들었죠.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만화를 못 봐요. 지금 고백을 하자면 만화를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 같은 건 아예 접근조차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얘기가 아들 녀석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게 어벤져스 시리즈라든가 아마 아이들은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갈래가. 근데 그 얘기를 막 히스토리까지 겪어가면서 맞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뭐죠? 그 보러 갔다가 자고 나왔어요.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도 솔직히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는데 저는 읽다가 때려쳤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책 먹는 여우를 번역한 우리나라의 제1호 이제 김경현 선생이라고 네.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3년을 배웠는데 그분한테 늘 혼났던 게 제발 좀 그 판타지 좀 봐라고. 아 교수님 그거 진짜 재미없어서 좀 못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왜 재미가 없냐고. 그걸 읽지 못하는 제가 이해가 안 간대요. 김 교수님이.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나이하고 상관없나 봐요. 저는 요즘에 우리 딸아이한테 훈련을 받다시피 지금 환타지에 대해서 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있거든요.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딸이 엄마 갑자기 저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기 위에서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엄마 차를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럼 엄마는 어떡할 거야?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너무 현실적인데요. 네. 그러면 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얘가 지금 뭘 하자는 건가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근데 요즘엔 훈련을 받아서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네. 그게 환타지군요. 네네. 그러니까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를 한번 해보시는. 그럼 상상력이 고갈되는 인간들의 저는 그러면은 나이가 젊은 건가요? 판타지가 엄청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연구 좀 해봅시다. 재밌네요. 어쨌든 이 옛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환타지일 수도 있고 마법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용어를 붙이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 그게 하늘의 언어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좀 합니다. 하늘의 언어 또 하늘의 나왔어요. 언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땅의 언어를 가지고 논리와 합리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그걸 재단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넘어서 상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재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림책 중에 이제 지각대장 존이라고 하는 네. 그림책을 보면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던 존이 선생님에 의해서 그 하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땅의 언어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옛 이야기가
하늘의 언어로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아이브 앤 레이니의 콜라보 프로젝트 들으시고 저희 인사 나눌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꼭 다시 나와주세요. 네. 꼭이요. My reputation says that I fall too fast. They try to twist it, try to make it sound bad, but I don't care. No, I don't care. I broke some hearts and had my heart broken too. And that's the risk I took when I fell for you, but I don't care. No, I don't care. This is just the way I am. Sorry, I call again when you don't pick up and tell you you're beautiful, but probably too much. I try, but I can't treat you like the rest of LA. Oh, it's just not in my DNA To love you only halfway. I love you only halfway. I wanna hold your hand in front of my friends. Say what I'm feeling and I'd have to pretend that I don't care. No, I don't